이 수열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단 좀 외워야 될 게 좀 약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외우고 많이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이게 좀 이렇게 좀 뭐가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막상 또 하다 보면 또 별거 아닌 게 또 이제 수열이에요. 별거 아닌 게 수열인데, 풀면서 점점 그 식이 줄어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점점 식이 줄어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식을 최대한 줄여서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고, 정석적인 방법과 약간의 직관적인 방법을 좀 섞어서 갈게요. 그런데 너무 직관력을 이용하진 않도록 할게. 우리 이제 기본이니까 좀 더 기본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우는 주제, 수열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수열이라는 것은 간단해요. 수를 나열하는 게 수열이에요. 수열이라는 거는 수를 나열하는 건데, 수를 어떻게 나열하는 거냐면 규칙적으로 나열하겠다. 이게 수열이야. 수열은 수를 규칙적으로 나열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게 수열의 하나의 정의인데, 이 정의에는 수열을 푸는 목적과 그리고 수열을 접근하는 방법이 요 부분에 같이 녹아있는 거예요. 첫 번째, 수열을 왜 푸는 거다? 수열을 푸는 이유는 규칙을 찾기 위해서 푸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을 찾는 방법은 나열해서 그 규칙성을 찾겠다. 이게 수열이에요. 수열은 수를 나열해서 규칙을 찾는 것, 이게 수열의 첫 번째 정의고, 수열의 두 번째 정의는 이제 고등학교, 그냥 일반적 수열의 정의인데, 수열이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예요.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다. 이거를 수열이라고 하고, 오늘은 이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등차 수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수가 나열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 첫 번째 숫자가 7, 그 다음에 5, 3, 1.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요거 다음 숫자가 얼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냐면, 규칙이 눈에 보이잖아. 7, 5, 3, 1, 1에. 그럼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이 있을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이 규칙의 n번째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니까 n번째에는 어떤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 n번째 수를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열을 조금의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는, 그래서 얘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제 다음과 같이 얘들의 이름을 갖다 붙일게요. 얘는 첫 번째 나오는 수죠. 걔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하고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 수를 A1, 요 1을 쓰기가 귀찮으면 그냥 A다 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럼 얘는 두 번째 수니까 A, 그 다음에 작은 숫자 2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이것은 A3, 얘를 A4 이렇게 쓰자. 그러면 얘는 네 번째 항이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요 네모는 다섯 번째 항인 거야.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 된 건데, 그럼 이게 왜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얘가 규칙이 있잖아. 여기서 나열된 규칙이 뭐냐면 차이가 똑같은 거죠. 차이가. 그래서 두 항을 보면은 요 두 항을 볼 때는 얘가 이거의 다음 항이죠.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뺐더니 그 차가 일정하다.
차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오늘 배우는 수열은 등차 수열입니다. 차가 일정한 수열인 거죠. 그래서 그 수열을 영어로는 AP 이렇게 쓰는데 뭐 arithmetic progression 이런 뜻입니다. 등차 수열인 거고요.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이에요. 그러면 나열된 차가 얼마로 일정하냐면 차가 마이너스 2로 일정한 수열이거든. 그래서 일정한 그 차이를 D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그 D는 얼마인 거다? 마이너스 2인 거죠. 역시 얘랑 얘의 차이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는 거야. 그러면 차가 마이너스 2잖아요. 차가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차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는 7에다가 D를 더하면 5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D가 마이너스 2면 역시 3은 5에다가 D를 더한 거야. 그래서 A2는 A1에다가 D를 더한 거야. A3는 A2에다가 D를 더한 거야. 그럼 A2에다가 D를 더했다는 얘기는 A3는 뭐랑 같은 거죠? A에다가 D를 2번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2D가 되겠네요. A4는 그럼 A 더하기 여기다가 D를 1번, 2번, 3번 더했으니까 3D가 되겠네요. 우린 그럴 때 일정한 차 D를 공차다라고 얘기해요. 공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얘는 공차가 2가 되고 첫 번째 항이 7이 되는 그러한 수열인 거네. 그럼 이 수열에 n번째 숫자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면 여기가 n번째 숫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번째 항이 a 더하기 3d였잖아. 그럼 이러한 규칙에 의하면 n번째 항은 a 더하기 n-1d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대입하는 거야. a 대신에 7을 집어넣고 공차 d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차가 마이너스 2로 일정하니까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9가 되네. 이게 바로 뭐다? n번째 항인 거죠. 그렇다면 100번째 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00 더하기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오늘 배우는 주제는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의 이 성질들을 얘기를 한 건데 그럼 이걸부터 등차 수열에 대한 성질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의 정의.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이거든. 그럼 일정한 차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값을 말해요.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값을 말해요. 그게 일정하다면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럼 걔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수식으로 나타내주면 등차 수열이란 a n 더하기 1번째 항 이거의 다음 항이겠죠? 거기에서 요 항을 빼주면 그 값이 일정한 값이면 우린 그 d를 뭐라고 한다? 공차라고 한다. 뺀 값이 d로 일정하다면 그것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겠다.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고요. 두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하는데 마치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라고 했잖아요. A1을 F1이라고 생각해보세요. A2를 F2라고 생각해보고 이거를 F3이라고 생각한다면 AN은 FN과 똑같은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수열을 함수로 생각할 수도 있어.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 함수인 건데 그런데 이것은 n이라고 하는 값이 뭐다?
자연수거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건 존재하지만 1.5번째 항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루트 2번째 항 이런 건 없어요. 0번째 항, 마이너스 2번째 항 이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 이 n의 값이 정의역이 자연수가 되는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수열의 정의예요. 수열의 정의.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함수로 본다면 n번째의 그 값 fn을 말하는 거고 an은 이거였죠. a 더하기 n-1 d가 됐었는데 조금만 더 잘 생각을 해보면 함수니까 이것을 n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써준다면 n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dn 더하기 a 빼기 d가 되잖아요. 뭔 얘기냐면 7, 5, 3, 1 나열된 거에 n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상위권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한 다음에 이 식에다가 대입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등차 수열은 공차 곱하기 n으로 시작을 하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항은 마이너스 2n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1을 집어넣은 값이 7이잖아요. 첫 번째 항 7이잖아. 그러니까 1 대입할 때 7이 되려면 9를 더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한 번에 7, 5, 3, 1을 보고 n번째 항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뭐 100번째 항 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더하기 n-1d인데 이것은 dn 더하기 얘는 그냥 땡땡땡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세 번째 이건 지울게요.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런 거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있어요. 얘가 1이고 이게 얼마인지 몰라. 이게 5가 된대.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인 건 알겠어. 등차 수열 이래. 뭐다. 차가 똑같은 수열이래. 그럼 요 세모는 뭐가 들어가겠다? 3이 들어가겠죠? 차가 똑같으려면 3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잖아요.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차 중항.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한 표현 중에 세 번째는 등차 중항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수가 있어서 n번째 항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 항은 an 더하기 1이겠네요. 그럼 또 그 다음 항은 an 더하기 2가 되겠네. 그럼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 가운데 값은 an 더하기 1은 얘랑 얘의 산술 평균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가운데 거의 2배가 가운데 항의 2배가 그 전에 있는 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더라 라는 식을 끄집어낼 수 있겠죠. 이것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배우는 거의 전반부는 등차 수열의 표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푸는 문제 이게 오늘 수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2-1번부터 한번 이제 쭉 가보자. 요 이론은 뭐 당분간 지우진 않을게. 자, 당분간 그 이론들은 계속 남겨두면서 노출시키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번. 등차 수열이 있대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 이렇게 쓰기가 좀 약간 기니까 우린 등차 수열을 그냥 약자로 그냥 이렇게 쓸게. AP 이렇게 쓸게요.
그쵸? arithmetic progression. 등차 수열이 있는데 1번 그 등차 수열을 나열해 봤더니 첫 번째가 0.85, 두 번째가 0.91, 0.97. 그래서 쭉 나열했더니 걔가 2.05가 나왔다면 2.05가 몇 항이냐? 그러니까 몇 번째 나오는 숫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건 계속 나열해서 2.05가 몇 번째 수인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찾을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무식한 거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될까? 먼저 일반항을 구하는 거죠. n번째 항이 무엇인지를, 즉 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걔가 얘가 되는 n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했어요. 실제 등차 수열 맞나요? 차가 일정하잖아. 일정한 차이, 즉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0.91이 되느냐, 얼마를 더하면 0.97이 되느냐. 우린 이 d를 공차라고 했었고 이 공차가 지금 얼마인 거다? 0.06인 거죠. 그러면 이 공차가 0.06이고 첫 번째 항이 0.85가 되는 등차 수열이 있다. 이 얘기니까 그냥 일반항, 요 식에다 대입할게요. 이 식에다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권 애들은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일반항을 이렇게 구한다 라고 했어. 근데 너희들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 거야. 위에 걸로. 그러면 요 일반항을 구하면 0.85 더하기 n-1 곱하기 0.06인 거야.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뭐다? 공차가 0.06이니까 0.06n으로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0.85가 되려면 1 대입할 때 0.85가 되려면 0.79를 더하면 되죠. 똑같아요. 이거 정리하는 게 이거거든. 그럼 AN 구했어. 이제 뭐 하는 거야? 걔가 2.05가 되더라. 얘랑 얘랑 같아지는 n의 값을 구하면 21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1번 정답은 제 21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였죠. 첫 번째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푸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2번. 첫 번째 항이 로그 2의 3이래요. A1이 로그 2의 3이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이 그러니까 A5가 로그 2의 243이래요. 243이라고 하는 것은 243은 3의 5제곱이고요. 아하, 5 곱하기 로그 2의 3이었다. 다섯 번째 항이 그렇단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공차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죠.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항이 하나만큼 차이가 나면 그게 공차만큼 차이가 난다. 이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게 첫 번째 항이잖아요.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이잖아. 그러면 세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주면 뭐가 되는 거죠? 항이 두 개 차이인 거야. 3 빼기 1. 그럼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이 D가 되는 거거든. 공차가 두 개. 맞죠? 따라서 요걸 보면은 뭘 하고 싶냐면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다? 4D가 되는 거라고. 4D. 그래서 바로 요 식으로부터 4D가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4 곱하기 로그 2의 3이구나. 공차가 로그 2의 3인 거죠. 공차가. 그게 두 번째 문제잖아요. 됐네요. 세 번째. 공차가 0.3이래요. D라고 할게요. 공차 D가 0.3이고
10번째 항이 4.71이에요. 10번째 항은요. 일반항에 의해서 10번째 항은 A 더하기 9D죠. A 더하기 9D잖아. 그럼 얘는 A 더하기 9D가 걔가 4.7이란 얘기야. T 대신에 0.3 집어넣으면 되죠. 저 A는 2가 되네요. 첫 번째는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이렇게. 네 번째. n번째 항이 마이너스 4n 더하기 1이네요. 그러니까 AN을 구했더니만 마이너스 4n 더하기 1이다. 자, 이거에 첫 번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 식을 a 더하기 n-1 뒤에 꼴로 다시 바꿀 필요 없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등차 수열의 공차는 n 앞에 있는 개수가 공차란 말이죠.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잖아. n 앞의 개수가 공차라고. 그래서 AN이 다음 것 같으면 공차가 0.06이었던 거잖아요. n 앞의 개수가 공차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공차 얼마인 거다? n 앞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4. 이게 그냥 공차인 거야. 보자마자 공차는 마사다. 물론 첫 번째 항은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되죠. 1 대입해주면 첫 번째 항도 1 집어넣은 결과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이었네요. 첫 번째 문제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 이론들을 어떻게 그냥 식을 바꿔 표현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내용입니다. 자, 계속 그러한 기초 연습 문제가 기본 문제 계속 나와요. 계속 기초 연습 문제 12-2번 11번째 항이 13이고 이게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이 있는데 11번째 항이 13이다. 그리고 23번째 항이 49가 되는 이 상황에서 50번째 항과 n번째 항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풀면 돼요. 생각 없이 문제를 푼다면 11번째 항이란 이 정의에 의해서 등차 수열의 정의에 의해서 일반항에 의해서 뭐라고 쓰면 되니? A 더하기 10D라고 쓰면 되죠. A 더하기 10D가 13이다. 역시 뭔데요? 이거는 A 더하기 22D가 49입니다. 요거 연립해주면 A도 구할 수 있고 D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버리면 일반항 A 더하기 n-1 D에 집어넣어서 일반항 구할 수 있다? 그러면 50 집어넣어주면 50번째 항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50번째 항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다면 선생님은 50번째 항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등차 수열이니까 자, 얘랑 얘가 항이 몇 개 차이다? 항이 12개 차이잖아. 항이 12개 차이니까 이 식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12D는 이렇게 보는 거죠. 항이 12개 차이니까. 그럼 12D가 얼마야? 여기다가 뭘 더하면 얘가 된다? 36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 36이다. 그러면 공차는 3이구나. 그러면 50번째 항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뭘 더해야지 얘가 되는 거죠? 항이 27개 차이잖아요. 항이 27개 차이니까 여기다가 27D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 그쵸? 근데 공차가 3이었잖아. 그럼 뒤에 3 집어넣어주면 81을 더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49에다가 81을 더했다 130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 50번째 항을 n번째 항을 구하지 않아도 구해낼 수는 있어요. 그죠? 나중에는 이러한 흐름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요 공식을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두 가지 방법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풀어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뭐 잘못된 풀이가 아니야. 거의 90%의 학생들은 다 이렇게 푼다고. 자, 근데 잘하는 몇몇 애들 한 5%가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5%는 그냥 뭐 푸는 거겠죠, 그렇죠? 에이, 뭐 풀어야지. 자, 이 정도 풀어내야지. 아, 이제 됐고요. 두 번째 문제 2번. 정석적으로 풀어보자. 5번째 항과 8번째 항의 합이 32가 되고, 그리고 10번째 항과 12번째 항의 합이 50이 된다. 그러면 n번째 항이 43이 되는 n의 값은 얼마냐? 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면 어떻게 푼다고요? 그냥 a는 a 더하기 n-1 뒤에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주어진 이 식은 얘는 a 더하기 4d, 이건 a 더하기 7d. 그러니까 두 개 더했으니까 2a 더하기 4 더하기 7 11d가 32가 됩니다. 여기 a 더하기 9d, a 더하기 11d, 그러니까 2a 더하기 20d가 50이 됩니다.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버리면 9d가 18인 거고 d가 2인 거죠. d 대신에 2를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d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2a 더하기 22가 32. 그럼 2a가 10, a는 5가 되네요. 그래서 일반항 an을 구하면 an은 a 더하기 n-1 곱하기 2가 된다. 걔가 43되는 n 구하면 20 나온다. 근데 이거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 방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혹시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더 줄일 수 없을까? 한번 그 생각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 뭐 요 얘기죠. 약간 더 식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습니다. 3번으로 갈까요? 3번. 아, 3번 문제에서 수열 AN과 BN이 있는데 3번에 AN이라는 수열은 다음과 같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열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집합기호 안에 뭐 AN 이렇게 쓰는데 뭐 문제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 여러분들 꼭 뭐 집합기호 안 써도 뭐 상관없어요. 자,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서 이 수열이 다음을 만족한대요. 첫 번째 항은 2가 되고요. 그러면서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3을 만족하는데, 자, 여기에다가 네모 쳐놓으세요. 이렇게 네모를 칩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얘들아, 요 네모를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거 해석해주면 이게 뭐다? 등차 수열의 정의인 거야. 등차 수열 정의.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D랑 같다면 이걸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얘긴데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란 얘기죠. 자, 요거 해석해주면 AN이 등차 수열이란 얘기야.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주면 AN을 쓸 수가 있잖아. 공차가 3이면 일반항 뭘로 시작한다고요? 공차 곱하기 n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AN의 일반항은 3n으로 시작하는데 1을 대입하는 값이 2가 돼야 돼. 첫 번째 항 3n-1인 거죠. 자, 요거를 보고 한 번에 AN은 3n 빼기 1이구나.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아. 두 번째,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BN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이 32가 되고요. 두 번째 항을 구했더니 두 번째 항이 30이 되는데, 근데 걔가 이 조건을 2 곱하기 bn 더하기 1은 bn 더하기 bn 플러스 2를 만족하더래요. 역시 여기다가 네모칩니다. 이렇게 네모치면 야, 이게 벌써 무슨 얘기죠? bn이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죠. 그쵸? 이게 등차수열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었잖아. 요거 등차수열이다. 아, bn은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야. 그럼 어떤 등차수열이야? 첫 번째 항이 30이고 두 번째 항이 30인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일반항을 구해주면 그럼 bn은 마찬가지로 공차가 마이너스 2인 거잖아요. 공차는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거죠.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일반항은 그럼 마이너스 2n 1 대입할 때 32가 되려면 더하기 34가 되더라. 아, 등차수열의 일반항 AN, BN 둘 다 구했다. 이제 1번 문제 일반항 구해라. AN 구했잖아요. 10번째 항 구하라. 10 대입해주면 되겠죠? 29. 두 번째 문제 BN의 일반항 구해라. 구했잖아. 15번째 항 구하라. 15 집어넣어주면 되네. 그러면 4가 나오겠지. 세 번째 몇 항에서 처음으로 AN이 100보다 커지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럼 세 번째는 AN의 일반항이 3n-1이거든. 그럼 3n-1이 100보다 커지는 가장 작은 n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아 n이 3분의 100일보다 크다. 맞지만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요. n은 자연수인 거죠. 3분의 100일은 자연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란 얘기예요. 얼마인데요? 34가 되죠. 얘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34가 된다. 34번째 항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네 번째 AK랑 BK랑 똑같아지는 K 값을 구하란 얘기는 그냥 K를 집어넣은 3K-1이 같더라. 마이너스 2K 더하기 34 계산해주면 K값 7 이렇게 나온다. 됐죠? 자, 그럼 이제 그러면 요 세 번째식 이 세 번째식 요 식에 대한 얘기를 약간만 더 해볼게요. 약간만. 아, 이 세 번째 식이랑 똑같은 식은 요 식과 같은 건데 어떤 세수가 있는데 그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세 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항의 두 배가 그거의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A가 있고 X가 있고 B가 있는데 A, X, B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A, X, B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다? EX가 A 더하기 B다. 그럼 X는 2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요 얘기랑도 같은 거죠. 이랑도 같은 거죠. 그런데요, 어떤 우리가 값을 구할 때는 가급적이면 미지수의 개수가 적게 되도록 식을 세우는 게 좋거든요. 미지수는 최소한 줄이는 게 좋다고. 그럼 문제에서 세 개의 수가 이미 주어져 있다면 세수가 뭐 문자든 뭐든 주어져 있다면 그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지만 그냥 단순히 세 개의 수가 있는데 그 세 수가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문제에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문제에 주어져 있으면 그럼 그 세 개의 수를
어떻게 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거냐라는 거죠. 뭐 이와 같이 A, X, B 이렇게 놓으면 미주가 3개가 되니까 별로 안 예쁘다고. 그때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세수의 가장 가운데 값을 A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장 가운데 값을 A라고 생각하면 등차 수열이니까 차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A 더하기 D가 되고 여기를 A 빼기 D 이렇게 써주면 이 3개를 싹 다 더하면 D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세수를 다음과 같이 놓으면 미지수가 2개로 표현되면서 합의 결과든 곱의 결과든 그 형태가 조금 더 예쁘게 식이 주어지니까 문제 풀기에 편해집니다. 그러면 5개의 수가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똑같죠. 5개 수가 있으면 그거의 정 가운데 값을 A라고 놓고 생각한다면 역시 5개 수도 A 빼기 2D, A 빼기 D,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놓으면 차가 일정한 대칭성의 수열이 되거든요. 그럼 4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여기 돼 있으면 내 숫자의 정 가운데 값은 여기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가운데 여기가 A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A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A 더하기 D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A 빼기 D가 되겠죠. 차가 일정해야 돼요. 이때는 차가 2D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A 더하기 3D, A 빼기 3D 이렇게 놓으면은 대칭성을 유지하면서 합의 결과가 D가 사라지는 꼴이 돼서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수랑 관련된 문제들인데 그 숫자들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러한 관계성을 이용해서 풀면 되지만 수가 주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수를 세팅해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풀면 되겠다 이 얘기죠. 자, 관련되는 문제가 12-4번 문제고요. 4번 첫 번째 1, x, y가 등차 수열이래요. 1과 x랑 y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리고 마이너스 1과 x제곱과 y제곱도 얘도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이 얘기니까 얘는 너무 쉽잖아. 얘가 등차 수열이야.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뭐다? 가운데 항의 2배가 전항과 다음 항의 합이랑 같더라. 즉 요 형태.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쓰면 되겠다? 가운데 항의 2배가 1 더하기 y랑 똑같다.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항의 2배가 마이너스 1 더하기 y제곱이랑 똑같다. 됐죠? 2개 연립해주면 xy 구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그냥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0이고 2항과 3항의 곱이 첫 항과 4항의 곱보다 파이 더 큰 등차 수열이 있는데 4항까지를 나열해보자. 이거였어요. 그럼 얘는 무슨 얘기죠? 4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4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 상황이거든. 그럼 4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4수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식을 세우는 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식을 세워봐요. 얘를 다 4개를 더했더니 4개를 더하면 뭔데요? 4a잖아요. 걔가 40이다. a가 10이구나. 그리고 2항과 3항의 곱, 2항과 3항의 곱
a제곱 빼기 d제곱이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a가 10이었으니까 10의 제곱 빼기 d제곱이 같더라. 뭐랑? 첫 항과 사항의 곱보다 8이 더 크다. 첫 항과 사항의 곱, 이거 두 개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9d제곱, 얘가 얘보다 8이 더 크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d 구할 수 있죠? a 구했지? 그러니까 얘를 순차적으로 나열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쵸? 등차 수열. 몇몇 수열들은요, 조금 특이한 수열들,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주류의 문제는 아닌 비주류의 문제. 용어 자체는 교육과정을 조금 벗어났지만 출제가 되기는 하는 수열 중 하나가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조화수열. 조화수열. 뭐만 알면 되냐면 그냥 조화수열이라는 게 있어. 조화수열.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의 용어는 교육과정은 아닙니다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뭐를 알면 되느냐? 조화수열이란 뭐다? 조화수열은 등차수열의 역수. 등차수열의 역수. 즉 역수들을 나열했더니 등차수열이 된다면 그냥 걔를 조화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굳이 공식으로는 암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냥 역수를 씌웠더니 등차수열이네? 이런 게 있다.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12-5번은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풀고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12-5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12, 6, 4, 3 이게 있는데 n번째 구하고 10번째 구해보자 이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 등차 수열이 아니거든. 차가 일정하진 않잖아. 근데 얘가 다음 시간에는 등비 수열을 배워요. 비가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값을 계속 곱해 나가는 거야. 얘는 계속 같은 값을 곱한 결과도 아니에요. 그럼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근데 또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수열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수열도 아니야. 그럼 뭘 해보냐면 한번 역수를 씌워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 어떤 걸 확인하는 거죠? 역수가 등차 수열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은 역수를 씌웠을 때 차가 일정하다라는 걸 보이려면 분모를 통일한 역수를 씌워보는 거죠. 분모를 통일한. 자, 이놈의 역수를 씌웠더니만 12분의 1이죠. 역수를 씌워주면 6분의 1인데 6분의 1은 12분의 2가 되죠. 얘의 역수는 12로 분분하면 12분의 3이고 이거 역수 12분의 4잖아요. 역수를 씌워봤더니 등차 수열이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조화수열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어쨌든 역수가 등차 수열이네. 그래서 10번째 항의 역수가 12분의 10이니까 10번째 항은 10분의 12, 즉 5분의 6인 거고요. n번째 항의 역수가 12분의 n이니까 n번째 항은 n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 2번. 첫 번째 항을 구했더니 24가 되고 두 번째 항을 구했더니 12가 되는데 걔가 다음을 만족한대요.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 빼기 2an 곱하기 an 더하기 2 플러스
an 곱하기 an 더하기 1은 0이 되면은 그러면 n번째 항을 구해보자.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요. 문제가 좀 지저분해요. 너무 난잡해. 너무 난잡해서 이걸 좀 더 깔끔하게 고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어떤 최소 공배수 같은 개념인 거죠.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을 걔를 곱하는 값으로 an 곱하기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 이걸로 나누자 이거야. 주어진 식을. 너무 복잡하니까 그럼 이렇게 나눠주면 그러면 얘부터 얘는 뭐죠? 얘를 얘로 나눠버리면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1은 0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뭐죠? an의 역수를 씌웠더니 역수의 가운데항 두 배가 전항과 다음항 합이랑 같다. 그러니까 얘의 역수를 씌워주면 그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럼 첫 번째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아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까지만 알아주시고 넘어갑니다.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난 거야. 살짝 벗어난 거야. 이런 게 있다까지만 알아주시고 그냥 휙 넘어갑니다. 후반부 얘기를 다시 들어가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등차 수열의 수열의 합과 관련된 주제. 후반부죠. 등차 수열에서. 오늘 약간 양이 조금 많네요. 오늘 조금 양이 많고요. 다음 시간에 양이 좀 그나마 조금 적습니다. 오늘 양이 약간 있어서 좀 빠듯하게 아마 지도 나가고 뭐 테스트 보면 그냥 시간이 그냥 훅 끝날 것 같아. 뭐 중간에 뭐 아무튼 빠듯하게 진행할게요. 좀 빡세게. 선생님이 어릴 때 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어릴 때 고민이 좀 있었는데 나에게 좀 희망을 줬던 수학자 중에 한 명이 가우스입니다. 가우스가 나한테 희망을 줬어. 가우스가 10살 때 일이었는데 걔가 10살 때 10살 지금 너희 나이 또래가 아닌 거죠. 딱 10살 때 학교 선생님이 애들이 되게 시끄러운 거야. 시끄러워서 화가 막 난 거야. 야, 너네들 1부터 100까지를 다 더한 애들만 떠들어. 딱 이런 거야. 1부터 100까지를 싹 다 더한 애들만 떠들어라.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막 수를 더하고 있는 거지.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계속 더하고 있는데 근데 가우스가 막 떠들기 시작하더래요. 선생님이 화가 난 거지. 그래서 또 니 왜 떠들어? 라고 딱 가봤더니 그래서 걔가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했다는 거야. 100까지 합을. 남들은 다 더하고 있는데 걔는 그 합을 어떻게 구했냐? 이 합을 막 99도 있겠지? 이 합을 이렇게 구한 거야. 이 숫자를 거꾸로 한번 나열을 해본 거지. 거꾸로 100부터 이렇게 거꾸로 100, 99, 98 이렇게 거꾸로 나열을 해주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100일 100일이 100개가 있다. 101이 100개가 있는데 똑같은 걸 두 번 더했으니까 2로 나누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했다는 거야. 천재죠, 그쵸? 10살 때. 얘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약간 난놈이었던 거지. 근데 내가 왜 가우스를 가지고 왜 희망을
얻었냐면, 왜냐면 어릴 때 이런 고민이 좀 있었거든. 나 천재인데, 나 천재인데, 천재는 단명한다는데, 나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알고 있는 어릴 때 위인들은 다 단명한 거야. 전부 다. 다 일찍 죽었더라고. 뭐 모차르트, 베토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도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면서 30대 초반에 돌아갔었단 말이야. 다 일찍 다 세상을 떠난 거야. 그래서 나도 천재인데 나도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나 오래 살고 싶은데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가우스가 진짜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 지금 몇 살 때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살았어. 그래서 천재도 오래 살 수 있구나. 그래서 희망을 좀 얻은 나에게 희망을 준 사람인데 각설하고 우리는 이제 수열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좀 더 일반화시키자 이거지. 1 대신에 그냥 첫 번장이 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니까 두 번장은 A 더하기 D가 되겠죠. 세 번장은 A 더하기 2D가 되겠지. 그래서 n번째 항을 그냥 last L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last L. 그러면 얘를 거꾸로 한번 나열해보면 여기는 그럼 L일 거예요. L. 그럼 여기는 거꾸로니까 L 빼기 D가 될 거고 얘는 L 빼기 2D가 될 거고 그래서 A가 될 거다. 그 얘를 두 개를 더하면 다 A 더하기 L인 거야. A 더하기 L. 그런 게 전체 이 개수가 지금 n개거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 그러니까 요 L은 수열의 n번째 항이니까 A 더하기 n-1D인 거예요. n번째 항. 그러면 똑같은 거를 n번 더했어. 같은 거를 두 번 더했으니까 2로 나누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린 이것은 등차 수열의 합이고요. 합, 썸이죠. 그래서 n개를 더한 거니까 걔를 sn이라고 표현할게요. 이것은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를 더하겠다는 의미고요. 그럼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요 L 대신에 2분의 그러니까 A 더하기 n-D를 집어넣어주면 그럼 주어진 이 식은 2분의 이거 먼저 써주면 n 곱하기 L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주면 2a 더하기 n-1D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요식. 근데 이 식을 다시 잘 뜯어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2분의 A 더하기 L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A는 제일 첫수예요. L은 제일 끝수예요. 그럼 첫수랑 끝수를 더해서 2로 나눴어. 차가 계속 일정하되 평균이 돼버리죠. 평균. 요 N은 개수죠. 그래서 등차수열 합이란 평균 곱하기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등차수열은 평균 곱하기 개수야. 언제 쓸 수 있다? 값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값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의 합을 구할 때는 그 합은 평균과 개수의 곱으로 구할 수 있고요.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정보들 첫항 알고 공차 알고 항의개수 알면 얘를 쓰면 되는 거죠. 2분의 n 2a 더하기 n-d. 그래서 두 식은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둘 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식입니다. 자, 오늘 배울 공식들은 이제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 남은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거의 다 배운 거야. 이제 공식 다 지우겠습니다. 넓은 자리에서 점점 자리가 좁아지니까 넓은 자리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오. 자, 가보자.
12-6번. 다음과 같이 나열된 수열이 있대요. 4, x1, x2, x3, 땡땡땡, xn, 그 다음에 34. 이렇게 나열된 수열이 있어서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수하기 좀 쉬운 게 34는 몇 번째 항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 몇 번째 항일까? 이렇게 물어봤어. 이게 항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 전체 몇 개의 수가 있는 거죠? 가운데에 n개의 수가 있는 거고요. 가운데에 그 다음에 하나,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전체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2개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항인 거야? n 더하기 2번째 항인 거예요. 맞죠? 다시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둘 수 있어. A1. 얘는 두 번째 항인 거야. 그러니까 x1이 두 번째 항인 거라고. x2가 세 번째 항인 거죠. 세 번째 수니까.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인 거고, 이게 n 플러스 2번째 항이고, 이 전체가 n 플러스 2개의 항이 있는 이 상황이었다고요. 이 상황이라고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였거든요. 합을 구하는 공식 SN. SN이 것은 n개 항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n개가 아니라 n 플러스 2개인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무조건 이 공식에 막 그냥 대입하겠다 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이고,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는 2분의 a 더하기 l 평균 곱하기 개수라고 쓰거나, 아니면 등차 수열 합이죠.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t를 쓰거나,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자, 이제 가보자. 1번. 공차가 2가 된다면 n의 값을 구하라. 1번. 공차가 2가 되면 n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34는 몇 번째 항이라고요? n 더하기 2번째 항인 거라고요.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의해서 34가 얘가 a n 더하기 2이니까, 그럼 얘는 첫 번째 항 4 더하기 공차 2. 그럼 여기 뭘 써야 되는 거니? n만 1이 아니라 n 더하기 2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 더하기 이것 빼기 1. 그러니까 n 플러스 1t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네요. 그래서 n 구하면 14가 나오죠. 1번 정답. 2번. 그럼 이게 n의 값이 29가 된다면 공차랑 총합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그럼 n이 29니까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 되는 거다? 31번째 항이 되는 거라고요. n이 29니까. 그래서 31번째 항이 걔가 34인 거야. 이게 뭔데요? a 더하기 4 더하기 n-1. 그 n이 요 n이 아니라 31번째 항이니까 30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차는 1인 거네요. 그 다음에 n이 29일 때 전체 총합을 구하래. 합을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어떨 때 위에 거를 쓴다고요? 위에 거를 쓸 때는 항이 나열되어 있을 때, 값들이 나열되어 있는 등차 수열 총합은 평균과 개수의 곱으로 푸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얘는 값들이 나열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총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평균은 사람 34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이야. 그러니까 평균 19이죠. 그리고 개수는 n이 29면 전체가 31개잖아요.
31. 아, 이게 요수의 총합인 거야. 평균 곱하기 개수. 이렇게 해주면 589 나오고요. 세 번째, 그러면 총합이 209가 되는 n의 값과 공차를 구하래. 아, 이제는 총합이 합이 209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의 총합 구하는 공식 평균 얼마라고요? 19 곱하기 개수는 n 더하기 2개 이거였죠. 평균 곱하기 개수가 209가 되는 n의 값 구할 수 있잖아요. 또 n 구하면 되고요. 그 n 구했으면은 뭐 그다음부터 뭐 이런 똑같이 방법을 해서 공차 구하면 되겠죠. 그럼 n은 9, 공차 3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요. 등차 수열 AN. 등차 수열을 우리가 AP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등차 수열. 아, 이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1번.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은 100이고 첫 항부터 20항까지 합이 400이라면 첫 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라.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S10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그 값이 100이래요. 첫 항부터 20항까지 합 S20인 거고 걔가 400이래요. 그러면 첫 항부터 30항까지 합을 구하라. S30을 구하라. 요게 문제인 거네. 그쵸? 아, 이제 계산하자. 근데 얘는 마지막 항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식으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두 번째 이 식에 대입하는 거죠. 이 식에. S10 등차 수열에서 10항까지 합이란 공식에 의하면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 20방까지 합은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 그럼 당연히 a랑 d에 대한 식 두 개가 있으니까 연립해주면 a, d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30방까지 합 똑같이 써서 구하면 정답 나온다. 됐죠? 해주면 900 나오는데 지금은 이렇게 풀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풀지만 역시 나중에는 요거를 훨씬 더 빠르게 그러니까 한 10초 정도면 그냥 풀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긴 하거든.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아직은 거기까지 내가 그냥 아예 가르치지도 않을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본에 충실하는 거야. 그냥 뭐 5초 정도면 그냥 풀리는 식도 있지만 너무 그쵸 앞서가지 말자. 그냥 이렇게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그쵸? 충분히 풀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 2번. 요거 은근히 이게 언어적 해석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SN이라고 하는 거는요. SN이라는 것은 SN은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부터 AN까지 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SN이죠. 그럼 그 SN은 처음 N항의 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처음 N항의 합, 처음 10항의 합 S10, 처음 20항의 합 S20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SN은 A1부터 AN까지 합인 거죠. 그럼 SEN은 A1부터 AEN까지 합인 거야. 그럼 AEN까지 합이니까 중간에 AN도 있고 또 AN 더하기 1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 합. 이게 SEN이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게 뭐니? 이게 뭐니?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SEN에서 SN을 빼준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얘가 나오잖아요. 맞죠? SEN에서 SN을 빼주면 얘가 나온다고. AN 더하기 1부터 AEN까지 합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걸 뭐라고 읽어줄까? 이건 처음 n항의 합이죠. 이건 처음 2n항의 합이죠. 그럼 얘는요, 이게 처음 n항의 합이면 얘는, 즉 얘는 그거의 다음 n항의 합이야. 다음 n항의 합. 그래서 SEN 빼기 SN은 그냥 다음 n항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처음 n항의 합, 그 다음에 다음 n항의 합. 그럼 다음 n항의 합은 SEN에서 SN을 뺀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첫째 항이 3이래요. 그래, 거기까지는 오케이. 첫 번째 항이 3이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3배가, 저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제부터 쭉 밑줄 긋습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3배가 n 플러스 1항부터 2n항까지 합과 같다. 에다가 밑줄 그어놓으면, 자, 뭐라고 걔를 식으로 쓸 수 있는 거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3배가, 그러니까 3 곱하기 sn, 이거가 뭐랑 같다? n 플러스 1항부터 2n항까지 합이란 얘기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럼 이놈은 뭐라고요? SEN에서 SN을 뺀 거잖아. 여기서 얘를 뺀 거라고. n 플러스 1항부터 2n항까지 합이란 SEN 빼기 SN을 말하는 거예요. 아, 요 식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때 이 공차 구하시고 문제니까 이제 공식에 대입해주면 돼요. 자, 똑같이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이 제 앞에 있는 거잖아. 등차 수열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넘겨서 4 곱하기 SN 2분의 N 곱하기 2A 6 더하기 N-1 D가 이꼴 SEN과 같다. SEN 2분의 2N 곱하기 2A 더하기 2N-1 D 약분해주면 됩니다. 요거 똑같은 거 지우면 그냥 D의 값 나와요. 저 전개해서 비교해주면 공차가 6이 되는 건 알 수 있어. 그럼 계산 그냥 해주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넘어갈게. 뭐 하나의 예를 뭐 들어서 뭐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너희들의 아빠가 갑자기 돈을 주는 거야. 돈을 갑자기. 어이구 우리 귀여운 우리 귀여운 우리 자식들 이 공부하느라 참 힘들지 하면서 얘딱 용돈으로 써라 하면서 갑자기 100만 원을 주네. 갑자기 100만 원을 갑자기 100만 원을 주는 거야. 오, 웬일이야, 그치? 뭐 기분 막 좋잖아. 근데 다음날 됐더니 또 돈을 주는 거야. 어이구 힘들지? 하면서 얼마를 주냐면 91만 원을 줘요. 내일 했더니 돈을 또 주네. 얘야 너 공부하느라 참 많이 힘든 거 알고 있어. 뭐 먹을 것도 좀 사 먹고 친구들이랑도 좀 돈 좀 쓰고 뭐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펑펑펑 놀아라. 82만 원을 주네. 다음 날은 또 73만 원을 주는 거야. 야, 얘 뭔가 좀 낌새가 보여, 그치? 계속 돈을 더 받으니까 일단 기분이 좋긴 좋은데 뭔가 돈을 주는 규칙들이 보이잖아, 그치? 규칙들이 뭐죠 이게?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9가 되는 등차 수열인 거야. 그게 예상일이잖아, 그치?
계속 돈을 계속 주는 거야, 아빠가.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돈을 주는데 10만 원. 그 다음 달은 얼마? 10,000원을 준 거야. 다음 날 어떻게 될까? 얘야, 내가 지난번에 돈을 좀 많이 준 것 같은데 우리 그때 저 돈 다 안 썼지, 그치? 아빠한테 8만 원만 돌려줘 라고 하는 거야. 8만 원을 뺏어가는 거지. 다음 날은 17만 원을 뺏어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자, 우리는 사실은 어느 순간 멈춰야 되는 거야? 우리는 사실 요 순간 느낌을 알고 있으니까 이 순간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만. 아빠 이제 그만. 이제 아빠랑 이제 동관계는 더 이상 하지 않을래. 그만. 이 순간에 멈췄어야 되는 거라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럼 결국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인데, 그럼 이 합이 최대가 되려면 언제까지의 합을 구해야 된다?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합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나열된 거의 규칙을 알잖아요. 공차가 마이너스 9가 되고 있잖아. 그러면 얘가 그 규칙성을 봤더니 그럼 마이너스 9가 공차면 마이너스 9n 첫 번째 항이 100이니까 1 대입할 때 100이 되려면 더하기 109 이게 n번째 날 내가 받을 돈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돈을 받아야지 그 돈이 최대가 된다. 돈을 받은 합의 최대. 합이 최대가 되려면 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합이 최대인 거라고. 언제부터 음수죠? n이 얼마일 때부터 음수죠? n이 10이면 19죠? n이 11일 때가 이거죠? n이 12일 때가 이거잖아요? 이게 13번째 항이잖아. 그럼 13번째 항부터 음수니까 12항까지의 합이 최대인 거야. 어떤 등차 수열 한 문제에서 합이 최대 또는 최소다 라는 말이 있으면 합을 구한다기보다는 합을 구해서 그 2차식의 최대 최소에 대한 생각보다는 일반항을 가지고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합이 최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같은 문제예요. 지금 예시문이랑 네, 잠깐 기본 좋은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12-8번 8번 첫째 항이 15가 되고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8인 등차 수열 AN이 있대요. 첫째 항이 15래요. 4항까지 합이 48인 등차 수열이 있대. 근데 이 4항이라고 하는 거는 4항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4항 고작 4항 고작 겨우 에게 그 고작이야. 고작 4항을 작은 게 아니야.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기껏해 네 번장이고 등차 수열이니까 얘가 그냥 15 더하기 D 15 더하기 2D 15 더하기 3D 이렇게 놓고 풀어도 괜찮아. 그러면 얘를 더했으니까 이거 더하면 60 더하기 6D가 되죠. 그럼 60 더하기 6D가 걔가 48이었다. 요거잖아. 48이었다. D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얘가 첫째 날은 15만원. 그렇죠? 15만원. 둘째 날은 13만원. 11만원. 9만원.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러면 땡땡땡땡 2만원씩 줄어들면 나중에 3만원. 만원. 그 다음에 1만원 뺏기고 3만원 뺏기고 5만원 뺏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멈춰야 되나? 언제까지?
여기서부터 멈춰야 되는 거잖아. 스탑.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면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의 일반항 마이너스 2n 더하기 17이죠. 자, 문제 가보자. 1번 일반항 구하라. 마이너스 2n 더하기 17. 1번 끝. 2번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느냐? 그러면은 얘가 음수가 되는, 즉 얘가 되는 게 몇 번째 항부터죠? n 대신에 뭘 대입할 때 음수가 되는 거야? n 대신에 9를 대입할 때 처음으로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제 9항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9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음수다. 그럼 3번 몇 항까지 합이 최대냐? 뭐라고요?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합이 최대일 때는 뭐다?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합이 최대인 거다. 다시 한번 3번에다가 적어줍니다. 뭐라고요?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라고 적어보세요. 음수가 되기 직전. 그러니까 9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음수니까 3번 최대가 될 거는 제 8항까지죠. 8항까지 합이 최대인 거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그러면 합이 63이 되는 게 언제냐? 이건데 이것도 고작으로 풀어도 괜찮아. 그냥 쭉 더해서 63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공식 뭐죠? 이거 요 공식에 의해서 4번을 풀어주면은 2분의 n 곱하기 2a 30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2가 이꼴 뭐다? 63이다. 풀어버리면 이거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n값 2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n값들을 구하면 정답이다. 자연수 n을 구하면 되겠죠. 8번 문제였고요. 9번 도형과 관련된 등차 수열인데, 이 도형과 관련 지어진 등차 수열을 뭐 하나씩 설명하다 보면 막 한 30분 정도가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문제에 집중을 해볼게요. 문제. 아까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유도를 했냐면, 하나의 값들의 합을 쭉 써주고 걔를 거꾸로 나열해서 그 합들이 다 a 더하기 l로 같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 합을 구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12-9번의 저 그림을 봤을 때 문제 주어진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은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그림이구나 라는 생각은 경험에 의해서 보자마자 튀어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그림 그냥 보고 뭐라고 씁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저 그림을 봤을 때 등차 수열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상황을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과 같은 삼각형 ABC가 있어서 A랑 CA를 30등분을 했대요. 이 CA를 만약에 2등분을 하려면 이렇게 자르면 되죠. 그러니까 2등분을 하려면 칼질을 한 번 해야 돼요. 점 하나를 찍으면은 2등분이 되는 거죠. 3등분을 하려면 점 2개를 찍어야지만 3등분이 되겠죠. 그러면 30등분 하려면 여기에 점이 3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29개의 같은 간격의 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렇게 해서 여기를 P1, P2, P3 이렇게 해서 땡땡땡땡 P29까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30등분 된 거니까. 그래서 걔를
요 AB랑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평행하게. 그래서 거기를 순차적으로 Q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갖다 붙인 건데, 자, 문제는요. P1, Q1 더하기 P2, Q2. 아, 이런 것들을 P29, Q29까지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 거라고. 근데 이걸 봤을 때 등차 수열 합을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쭉 나열한 다음에 걔를 거꾸로 나열했던 그 상황처럼 얘랑 똑같은 삼각형 하나를 더 만들어서 그 삼각형을 뒤집어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지. 그 상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삼각형 하나 더 복사해서 걔를 이렇게 뒤집어서 갖다 붙이면 그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다. 그럼 얘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요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라고요. 이 길이랑 똑같아지는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아, 이 길이랑 이 길이들의 요 총합도 역시 얘를 뒤집은 거의 총합이니까 이 값이 S면 얘들의 합도 S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두 개를 더해봐. 뒤집어서 더해보자. 이걸 뒤집어서 더해버리면, 아, 요 길이가 되는 거고, 요 길이가 뭔데요? 그 길이가 문제에 15다라고 나와 있거든. 15. 그러니까 결국 15가 몇 개가 있다? 29개가 있다. 근데 똑같은 걸 두 번 더했으니까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즉 평균 곱하기 개수 따라서 2분의 15 곱하기 29가 우리가 구하는 길이의 총합이 돼버립니다. 등차 수렴을 유도하는 방법, 그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일단 등차 수열처럼 생겼다. 아, 이거는 당연히 등차 수열이다. 일단 이 느낌을 갖고 시작하자 이거죠. 등차 수열 느낌을 갖고 시작하되 그 합을 어떻게 생각할 거다. 얘를 한 번 더 써서 거꾸로 나열해서 합을 구하는, 등차 수열을 구하는 원리, 그 초반에 그 공식이 유래했던 그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 보겠다. 자, 요거였습니다. 이거였어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지금 했습니다. 첫 번째는 AN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에 대해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그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AN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AN 더하기 1 빼기 AN은 D. 두 번째는 일반항. AN은 A 더하기 N-1D. 세 번째는 등차 중항. 2 곱하기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죠. 그것 역시 식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2분의 A 플러스 L 곱하기 N, 평균 곱하기 개수. 두 번째는 2분의 N, 2A 더하기 N-1D.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뭐냐? 그 합과 일반항 AN과의 관계야.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는 뭐가 되느냐? 이건데요.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는 꼭 그게 등차 수열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수열에서 다 성립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수열이든 다 성립하는 과정인데, SN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그러니까 n-1항이 있고 그 다음 n항까지 합. 이게 SN이죠. 그럼 SN-1이란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은 거야. n 대신에 n-1을 집어넣은 거야. 이거죠.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버리면
빼버리면 당연히 여기서 얘를 빼면 다 지워지고 뭐만 남는다? AN만 남지 않느냐? 그래서 AN이란 SN에서 SN-1을 뺀 거야. 이게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인데 처음 얘기했던 거 수열이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거든요. 정의역이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세요. n에 1을 집어넣어주면 요게 0이거든요. 0은 자연수가 아니야. 그쵸? 0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 성립하는 이 식은 정의에 의해서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는 식이에요. 2 이상일 때. n이 자연수가 아니니까.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결국 첫 번째 항은 뭐냐? A1이란 당연히 S1과 같은 식이죠. SN이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S1은 첫 항부터 첫 항까지 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S1은 항상 A1이죠. 그래서 요게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입니다.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예요. 자, 얘랑 관련된 문제 풀면서 여기서 직관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12-10번인데요. 12-10번. 수열 AN이 SN이 담고 왔다.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다. 여기서 일반항 AN을 구하래요. SN에서 AN을 구할 때는 요 식에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거야. 일단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이건 통째로 외워서 외운 이 식에 그대로 그냥 쭉 집어넣어주면 AN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N은 SN에서 SN 이거잖아요. n제곱 더하기 2n SN에서 빼기 SN-1 n 대신에 n-1 대입한 거 이거죠. 계산해주면 2n 더하기 1 나옵니다. 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얘기했죠? 난 암기한 게 아니라 난 이거 계산한 거예요. 실제로 얘기하면은 이걸 계산하지 않았고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여기가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냥 바로 나오는데 그거는 얘기를 할까 말까. 너무 편법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계산하세요. 그냥 계산하세요. 지금 얘기 안 할래. 지금 얘기 안 할래. 자, 그냥 이렇게 돼요. 뺀 거야. 근데 뭐라고 해야 돼? n은 2 이상이다. 라고 쓰자고 이렇게. 그 다음도 똑같이 쓰는 거야. A1은 S1. S1은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요. 이건 AN이니까. S1은 여기다 1 집어넣어야죠. 3이죠. 얘랑 어때요? 여기다가 1 대입한 것도 어차피 3이잖아요. 그럼 두 개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A에는 2n 더하기 1이다. 근데 그 n은 1부터 성립하더라. 라고 써주면 이게 최종 정답인 거야. 1번 정답인 거예요. 두 번째 2번 SN은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이 돼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AN 구하겠다. 이 식에다가 그냥 바로 집어넣겠다는 얘기고요. 그럼 집어넣어주면 같은 논리에 의해서 AN은 SN에서 빼기 n 대신에 n-1 대입한 거를 빼주면 되죠. 빼주면 되는데 3 어차피 지워질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뺐다는 것은 이 문제랑 똑같네. 그럼 결과가 똑같이 나오겠죠. 하지만 A1은
S1과 같으니까 1 집어넣어주면 6이 되는데 이것은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얘는 다르죠.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 써준 게 정답이에요. 그건 뭐냐면 요 문제는 마지막에 구한 거에 1을 집어넣은 값이 얘랑 같다면 첫 항부터 성립한다 라고 쓰는 거거든. 그럼 걔를 요 논리로 본다면 여기서 구한 얘가 얘랑 같은 식이잖아. 그럼 그 식에다가 n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결과가 얘랑 같다면 다시 S1 빼기 S0이 S1과 같다면 다시 S0이 0이 된다면 그때는 첫 항부터 성립하더라 이거야. 아, 약간의 편법인데 주어진 이 식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S0이 0이면 원래 S0은 정의하지 않아요. 수열의 정의역은 자연수니까. 하지만 그냥 0을 집어넣은 게 0이 된다면 A에는 첫 항부터 성립한다 이 얘기야. 편법이죠. 하나에 S0이 0이면 0 대입할 때가 0이면 걔는 무조건 일반항을 구한 그놈은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두 개를 따로따로 쓸 이유는 없다는 얘기야. 이거 0 대입해보세요. 0 나오잖아요. 그럼 S0이 0이잖아. 얘는 S0이 0이니까 그냥 그 마지막의 결과가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수열인 거고, 이거는 0 대입할 때 0이 아니니까 이 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수열이 된다. 이 정도까지는 편법으로 알아두시면 나중에도 문제 풀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기본 문제까지가 끝났습니다. 연습 문제, 문제 많은데 그래도 오늘 꿋꿋이 다 진행을 할 거예요. 문제가 많지만 다 진행을 할게요.